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꼭 새겨 들으세요. 60이 넘으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인생 별거 없더라. 다 부질없어. 그런데 이상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작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서운했던 말이 떠오르고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오래 남고 친구가 잘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분명 이제는 욕심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데 왜 인간의 마음은 늙어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인생의 지혜가 생길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성격과 감정이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젊을 때 참았던 서운함,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 비교하는 습관, 무시당하기 싫은 자존심. 그 모든 것이 노년이 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바쁘게 도망칠 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사람들 눈치 보며 하루하루 버텼지요. 그런데 60이 넘어가면 갑자기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은 깨닫습니다. 평생 나를 괴롭혀온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세 이후 이것만 버려도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깊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날이었습니다. 63세의 한 여성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모욕을 준 것도 아니었지요. 단지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이 바쁘다며 짧게 끊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 한마디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다가도 눈물이 났고 혼자 밥을 먹다가도 서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녀를 괴롭힌 건 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서 이제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존재의 불안을 느낍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가?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건 아닐까? 이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연락이 늦으면 서운하고 인사가 짧으면 무시당한 것 같고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외면당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을 해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노년의 고통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건은 작은데 마음이 거기에 오래 붙잡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은퇴 후 친구 모임에 갔다가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새 차를 샀고 누군가는 자식이 미국으로 갔다고 자랑했으며 또 다른 친구는 아직도 사업이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괜히 짜증을 냈지요. 다들 잘 사는데 나는 뭐 했나 모르겠다. 사실 그를 괴롭힌 건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는 거의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성장의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시 뛰어갈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누군가는 건강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돈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효도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인간은 자기 인생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비교 자체가 이미 함정입니다. 인생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고, 누군가는 건강하고, 누군가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돈 많은 사람도 외롭고,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며, 자식 잘 된 사람도 밤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남의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자기 삶은 속사정을 기준으로 보고 남의 삶은 결과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60 이후 사람들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욕심이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면 전화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덜 찾고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순간 인간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이제 별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젊을 때 잘 나갔던 이야기, 누굴 도와줬던 이야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이지요. 왜 그럴까요? 지금의 자신만으로는 존재 가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를 붙잡을수록 현재가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서운함을 오래 품는 습관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처가 커서가 아닙니다. 작은 감정을 오래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했던 말 하나를 며칠씩 곱씹습니다. 그 말투가 왜 그랬지? 나를 무시한 건가? 예전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다 결국 자기 마음만 병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사고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지요. 문제는 인간의 뇌는 반복할수록 감정을 더 강하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를 계속 떠올릴수록 그 상처는 실제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 전 일을 아직도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시간 동안 괴로웠던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자식의 인생, 배우자의 생활 습관, 가족의 선택, 끝까지 간섭하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고 배우자도 자기 생각이 있으며 세상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통제하려 하면 결국 관계는 지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버려 두는 능력입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고
얻고 나서는 허무해서 괴롭다. 이 말은 노년에서 더욱 정확해집니다. 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고, 집을 사면 안정될 줄 알았고, 자식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불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집이 생기면 유지 걱정을 하고, 돈이 생기면 잃을까 불안해하고, 자식이 잘 되면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즉, 인간은 끊임없이 마음의 짐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쉬지 못합니다.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아직도 경쟁 중입니다.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고, 무시당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인정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60 이후에도 계속 싸우듯 살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 말이지요. 그러다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립니다. 노년이 되면 이 사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산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화분을 키우며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처음으로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위한 삶을 배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서운함을 바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연락이 늦었다고 해봅시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섭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이도 자기 인생을 버티느라 힘들겠구나. 이 한 문장이 마음의 독을 줄여줍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자랑하고 남 이야기만 하는 사람 말이지요.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는 사람 숫자보다 마음의 평온이 중요합니다. 정말 좋은 관계는 오래 만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셋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엔 불안합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힘이 생길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내 인생은 실패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결과로만 인생을 판단합니다. 많아야 성공이고, 자식이 잘 돼야 성공이며, 남들이 부러워해야 성공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크게 아프지 않은 것, 마음 편히 잠드는 것. 사실 이것만으로도 인생은 이미 꽤 괜찮은 것입니다. 다섯째, 사소한 행복을 일부러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의 우울은 거창한 사건보다 설레는 일이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아침 햇살 보기, 따뜻한 커피 마시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느리게 걷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인간의 정신을 놀랍도록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걱정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인정받고 싶었던 일도,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도, 그토록 비교했던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내는가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세상을 이기려고 살았어요. 근데 늙어보니까 자기 마음 하나 편하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더군요. 참 묵직한 말이지요. 우리는 평생 밖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돈, 성공, 인정, 관계.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보다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교하는 습관, 서운함, 통제하려는 욕심, 과거에 대한 미련 말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 놀랍게도 인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아침 햇살이 예뻐지고, 밥 한 끼가 감사해지고, 조용한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 끝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괴로움을 줄였을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60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이미 지나간 일들에 마음을 묶어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요?